안녕하세요. 자, 올해 공인행위사 1차 시험 원가관리액의 강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원가관리액의 자체만 본다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몇 번 들었는데 대충 이해는 돼요. 왜냐? 원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재무회계하고 정부회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원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한데 원가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푸는데 숫자들을 많이 계산 과정을 거쳐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일정 수준의 시간은 투입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무회계하고 정부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원가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원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마음은 급한데 막 빨리빨리 계산은 안 되고, 그래서 원가도 같이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가 관리회계 자체로만 보면 올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문제 풀면서 강조를 하겠지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로 나왔고, 또 제가 아파클, 하드캐리, 다른 학원은 하드캐리, 우리 학원은 아파클, 거기에서 냈던 문제하고도 많이 중복이 돼요. 어차피 물어보는 주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은 원가부터 풀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다른 과목이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올해 문제는 색다른 문제 이런 거 없어요. 기존에 항상 나오는 스타일대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인회계사 시험은 10문제 아니에요. 원가 관리회계가. 그러면 어려운 문제 2문제, 쉬운 문제 한 3문제, 그리고 중간 정도의 문제 한 5문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올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한 9문제에 요거 한 문제 이런 비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게 시간이 조금씩 더 걸려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3문제 정도 던져줘야 되는데 거의 없고 다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가 어차피 1차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시간은 모자라거든요. 시간도 모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내서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회사는 이 문제는 2000년 1차 문제하고 똑같고 2017년도 세무사 1차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저희 학원 아파클에서도 주중에 문제 2문제가 나갔어요. 이거와 비슷하게. 자, 회사의 2개의 보조부문 A, B, 2개의 생산부문, 제조부문 CD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박스 안에 자료가 나옵니다. 자, 딱 박스에 자료표가 나와 있죠? 자, 이 표를 보면 바로 뭐가 생각나요? 자가 소비가 존재하는구나. 자가 소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는 A 부문에서 시간당 100원, B 부문에서 킬로와트당 20원의 변동원가가 발생하고 CD에서는 16만 1250원과 4만 원이 발생하였다. 보조 부문의 원가는 상호배분법을 써라.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 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 원가가 10,000원이고 생산은 50개다. 갑 제품에 대한 월초 월말 제공품은 없다. 자, 이때 갑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라. 그러면 자가 소비가 존재할 때는 자가 소비를 무시하고 푸는 게 편하죠. 자, 우리는 보조 부문을 S1, S2, 제조 부문 P1, P2 요게 익숙해요. 자, S1 자, 자가 소비를 지우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보세요. 여기 자가 소비를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자, 보조 부문 B 자가 소비 있죠? 여기 자가 소비가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비율을 계산하면 40%, 25% 아닌데 50%, 25%, 25%. 그러면 보조 부문, 제조 부문. 자, 배부하기 전에 원가가 얼마예요? S1 A 부문은 2200시간을 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시간당 얼마? 100원. 그러면 22만 원이고 B 부문은 전기를 총 9000kW의 전기를 제공해요. 킬로와트당 변동원가 20원. 그럼 18만 원. 그 다음에 C하고 D가 16만 1250원. D는 4만 원. 자, 이런 상황에서 상호배분법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야 되는데 A는 B는 배부해야 되는 총원가 연립방정식을 세워야죠. 자, A는 22만 원만 배부한다고 끝이 아니더라. B한테서 몇 프로가 넘어와요? 50%를 제공받죠. 0.5 B. 그 다음에 B는 18만 원만 배부한다고 끝이 아니라 A한테서 40%를 제공을 받더라. 자, 그래서 요거 풀면 A하고 B가 배부해야 될 총 금액이 38만 7,500원에 B는 33만 5천원. 그러면 38만 7,500원을 배부해야 된다. 40%, 20%. 15만 5천원. 40%, 20%. 77,500원. 그러면 B는 18만 원에 15만 5천원을 배부받겠죠. 그래서 배부할 금액이 33만 5천원. 요거를 50%, 25%, 25%. 자, 50% 주면 16만 7,500원이고 25% 하면 83750. (83750) 83,750원. 그러면 자, 보조 부문은 배부를 다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 없고
자, C에 배부된 금액 다 합치면 여기가 4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C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요? 갑제품을 만든대요. C 부분에서. 그러면 기초원가가 단위당 10,000원인데 요 제조간접원가 40만 원으로 5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 개당 얼마냐 하면 8,000원에 만들어진 게 돼요. 그러면 C 부문에서 만드는 갑제품은 18,000원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000년,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고 우리가 주중 압박클 문제에도 두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자, 42번 문제. 자, 요 42번 스타일의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가 3회 요게 4회차 모의고사의 42번 문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정상원가 계산 나오면 제가 보통 문제 낼 때 조정 후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주고 역산해서 푸는 문제를 제가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접근 방법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회사는 2003년 초에 설립됐고 정상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 회사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80%다.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은 항상 제일 처음에 제조간접원가 미리 정한 배부율 직접 노무원가의 80%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제조간접원가 T 계정을 그리죠.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합니다. 당기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5만 원. 자, 요게 옆에 제공품 계정에. 자, 요게 직접 재료원가 5만 원. 자, 직접 노무원가 3만 원. 직접 재료, 직접 노무원가가 5만 원, 5만 원. 직접 재료 5만 원, 직접 노무원가 5만 원에 제조간접원가가 3만 원이었다. 근데 이 자료는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원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원가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제조간접원가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 예정배부액이 들어갑니다. 자, 실제는 얼마 있는데? 3만 원. 자, 여기가 3만 원이에요. 우리가 여기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12월 말에 파악이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는 예정 배부액을 원가 계산에 미리 집어넣어. 근데 어떻게 집어넣었다? 실제 발생하는 직접 노무원가 5만 원에 80% 해서 4만 원. 이게 원가 계산에 가짜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만 원을 사실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4만 원을 원가 계산에 넣었으니까 과대 배부한 상황이에요. 만 원. 너무 많이 집어넣은 상황이죠. 자, 기말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원가 만 원과 자, 여기 기말 제공품에 요거 만 원과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우리는 예정 배부한 금액 8,000원. 근데 이 예정 배부액은
직접 노무원가의 80%를 배부한 거니까 직접 노무원가가 여기가 10,000원일 겁니다.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 뒤에 매출원가가 10만 원이다. 자, 여기 무슨 얘기예요? 자, 옆에 보면 제품이 있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세요. 매출액 잡으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매출원가. 자, 정상원가 계산을 쓰면 이 매출원가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 금액으로 계산한 정상 매출원가가 잡혀 있고, 그 밑에서 배부 차이를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한 뒤에 매출원가가 1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대요. 매출 총이익. 근데 우리는 배부 차이를 알아요. 아,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과대 배부했다. 근데 저 차이를 어디서 다 조정한다? 매출원가에서. 너무 많이 넣었으면 빼야죠. 10,000원을 뺐는데 10만 원 됐다는 얘기는 정상 매출원가는 11만 원이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매출원가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 금액으로 쭉 흘러와서 계산한 매출원가는 여기가 11만 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원가 계산, 제조간접원가를 가짜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제조간접원가를 가짜로 집어넣어서 계산한 매출원가가 11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 기초에 설립했죠. 설립하면 제공품 없고 여기 합계가 14만 원. 근데 기말이 여기 얼마예요? 28,000원 있으면 14만 원 나오려면 28,000원 하면 11만 2천원. 자, 여기 11만 2천원 기초 없어요. 그러면 기말에 11만 2천원 중에 11만 원 팔면 2천원 남겠죠. 여기 답이죠. 2003년도 말 기말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2천원이. 여기 답이죠. 그 다음 자 43번 문제. 자, 요 문제는 2006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동일한 스타일로 자료를 줬다. 2006년 회계사 1차 시험. 그 다음에 우리 다 객관식 책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 4회차 주말 모의고사 4회차의 43번 문제가 요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원래 모의고사 4회차의 43번 문제를 보시면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 사실은 자료를 쫙 주고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너무 쉬운 걸 물어봤어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정작 물어본 거는 쉬운 걸 물어봤다. 그리고 이게 왜 많이 실수하느냐? 한국말을 잘 읽어야 돼요. 한국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전환원가 균등하게 발생한다. 2월달 자료를 보면 기초 15,000개, 자, 완성도가 40%, 원가가 10,000원이에요. 당월 생산 착수 수량 7만 개, 당월 생산 착수 완성된 게 55,000개, 기말에 5,000개, 공손품 10,000개다. 2월달 직접 재료원가 14만 원, 전환원가 21만 원이다. 공정의 2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정상공손 허용 수준은 합격품의 10%, 정상공손원가 합격품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 처리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하고 처분 가치 없습니다. 자, 2월달 정상공손원가가 얼마냐? 자, 보시면
선입 선출법을 쓰라고 했어요. 자, 기초에 15,000개. 자, 단기에 착수한 게 7만 개예요. 7만 개.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단가가 먼저 완성되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완성은 올해 착수한 것 중에 완성이 돼요. 그게 몇 개더라? 당월 착수 완성품이 55,000개. 이게 당월에 착수해서 완성된 게 55,000개. 저번 달에 착수한 게 이번 달에 먼저 완성되고 나머지 당월에 착수해서 완성된 게 55,000개. 그 얘기는 완성된 거는 총 7만 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상과 비정상 공소원 합쳐서 10,000개. 기말이 5,000개. 그러면 요거 합쳐서 10,000개인데 이 10,000개 중에 정상이 몇 개냐? 그러면 기초 물량이 먼저 흘러가서 끝까지 가고, 근데 기초가 작년에 40%까지 작업하다가 넘어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올해 시작해서 끝까지 간 게 있고 끝까지 못 가고 기말에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있더라. 그게 55,000개하고 5,000개. 자, 55,000개는 올해 시작해서 끝까지 흘러갔고 기말은 80%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검사를 언제 한다? 20% 시점에서 검사해요. 그래서 불량품 10,000개를 찾아냈다. 자, 우리 회사는 합격한 놈의 10%까지는 정상으로 본다. 그럼 합격한 게 6만 개니까 6만 개의 10% 6,000개가 정상, 4,000개는 비정상. 그러면 이제 원가 담당자가 여기 6,000개하고 4,000개를 넣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을 딱 그리면서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기초가 작년에 저번 달에 검사를 받고 넘어왔다. 이때 일어나는 사태가 중요한 사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평균법일 때 뭔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그게 원래 이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선출로 됐어요. 그래서 선출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돼요. 자, 작년에 재료 100%에 가공원가 40%, 그러면 재료에 60%, 100%, 재료 시작할 때 100%, 공소는 20%에서 빼냈고 기말은 80%까지. 그러면 재료 원가, 가공 원가가 재료 55,000, 6,000에 4,000, 5,000, 65,000, 7만 개. 가공 원가 9,000, 55,000, 1,200, 800, 4,000, 7만. 그 다음에 기초 금액 배부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완성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올해 재료 원가가 14만 원, 가공 원가 21만 원 투입했어요. 나누기 7만 개, 나누기 7만 개 하면 2원, 3원. 자, 근데 뭘 구하래요? 정상공소원가 구하래요. 정상공소원가는 요거죠. 환산량 6,000개 곱하기 재료 2원, 1,200개 곱하기 3원.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15,600개, 15,600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자료 읽을 때 당월에 착수해서 완성된 요게 55,000개다. 근데 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완성품을 총 55,000개라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가 작년에 저번 달에 검사를 받고 넘어왔다. 그러면 얘는 어떤 원가를 가지고 와요?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하고 그 다음에 정상 공소 원가를 받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기초 원가 안에는 이 정상 공소 원가 배부액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게 금액을 10,000원, 원가가 10,000원, 요거 합쳐서 얼마다? 자료에 보시면 10,000원이다. 그럼 이 10,000원 안에 저번 달에 정상 공소원가 받은 게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선입선출법을 쓰면 기초는 그냥 무조건 어디다 집어넣어요? 요 완성품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 원가는 그냥 완성품에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저 같으면 이거를 뭘로 낸다? 평균법으로 내죠. 평균법으로. 평균법을 내면 재료 원가 합쳐서 배분해야 되고 기초 저번 달 가공 원가는 요번 달 가공 원가랑 합쳐서 배분해야죠. 요거 합쳐서 배분해요. 그러면 전공적 원가는 요번 달에 계산한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이 가지고 온 전공적 원가를 합쳐서 배분해야 됩니다. 이때 전공적 원가 배분 기준은 뭘 써요? 검사 시점에 합격한 물량을 쓴다 그랬죠. 물량. 자, 물량. 완성과 기말이 55,500이 아니라 완성을 기초 물량도 같이 봐줘야 돼요. 7만 대 5,000의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 거. 요런 게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43번은 가다가 말았어요. 그냥 뭐 요거 말장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 자, 44번. 44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건 뭐 기출문제 아니에요. 기출문제. 이미 옛날에 나왔던 문제. 2011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자료 주는 스타일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뺏겨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객관식 책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자, 회사는 2003년 초에 설립됐습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해요. 1월 달 생산 판매 자료는 생산 500개, 판매를 300개. 자, 장사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기초는 없고 500개 만들어서 300개를 팔았다. 단위당 판매 가격 10,000원, 판매 관리비 200,000원.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구해보니까 760,000원, 초변동원가에 의한 영업이익 400,000원. 자, 제조원가에는 변동원가인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근데 변동 제조간접원가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없구나.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월달 발생한 총 제조원가가 300,000원. 월 말에 제공품은 없다. 그러면서 1월달 직접 재료원가를 구해봐라. 그러면 자, 500개를 만들면서 총 제조원가가 뭐밖에 없어요. 자료상으로 직접 재료, 직접 노무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가 이거 300,000원. 이 원가를 집어넣어서 몇 개를 만들어냈다? 500개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한 개당
6,000원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전부 원가로 본 거예요. 전부 원가. 그러면 거기 힌트가 뭐가 있냐면 초변동 원가의 이익이 얼마냐? 40만 원. 근데 변동 원가에 의한 이익은 76만 원. 그러면 초변동과 전부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하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때문에 이익이 다르게 나오니까 기말 재고, 기초 재고에 포함된 이 두 놈을 조정해 주면 되죠. 근데 올해 영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초는 없어. 자, 기말에 200개가 안 팔리고 남아 있습니다. 자, 200개의 제품이 안 팔리고 있어요. 자, 40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76만 원 돼요. 26만 원이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00원이란 얘긴데,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가 한 개당 1,300원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하고,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요 두 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찾으면 요 직접 재료 원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찾아야 돼? 변동 원가의 이익에다가 기말 재고,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조정하면 전부 원가 이익이 되잖아요. 자, 전부 원가 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전부 원가로 이익을 구해보면, 자, 300개를 파는데 이거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전부 원가로는 이게 6,000원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매출액,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매출원가 아니에요.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얼마? 자료에 보면 20만 원. 그러면 전부 원가의 이익은 4, 3, 12,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전부 원가 이익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전부 원가 이익 100만 원 되려면 기초와 기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조정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기초가 없어요. 그럼 기말에 200개가 안 팔리고 있는데, 자, 여기 얼마가 더해져야 100만 원 돼요. 24만 원이 더해지면 1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24만 원이 되려면 한 개당 1,200원이어야 됩니다.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한 개당 1,200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원가가 요 세 개가 원가인데, 이게 6,000원으로 나와야 돼. 근데 직접 노무 원가가 1,300원. 아닌데? 여기 36만 원. 36만 원. 그렇죠. 그러면 1,800원. 1,800원. 여기 1,800원.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한 개당 1,200원. 그럼 여기서 직접 재료 원가는 한 개당 얼마? 3,000원. 여기에 3,000원. 근데 뭘 물어봤느냐? 1월 달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요건 한 개당 300원 아니에요. 올해 500개를 만드는데 3,000원의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갔으니 직접 재료 원가는 150만 원 발생이 되어서 이 500개 만드는데 집어넣으면 한 개당 3,000원씩 들어간 거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발생액은 15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2011년도 그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5번. 자, 요거는 자녀 이익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잔여 이익은 이익에서 투자액 곱하기 최저 요구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타인자본 비용과 자기자본 비용을 빼서 구하는 거다. 그러면 보시죠. 자, A사업부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투자 중심점이다. A사업부에 대해 요구되는 최저 필수 수익률 15%, 가중평균 자본비용 10%, 법인세율 40%다. 자, A사업부 예산자료예요. 총 고정원가 40만원, 단위당 판매가격 550원, 단위당 변동원가 200원. 자, 회사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2,000개. 자, A사업부에 투자된 평균 영업자산과 투하자본 각각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2,000개 팔아서 공헌이익이 얼마? 550원에 200원 빼면 350원 빼기 고정원가 40만원. 요게 회계상 이익이에요. 빼기 영업자산에 얼마를 투자했느냐? 100만원 투자했어요. 투자했으면 최소한 몇 프로 이익을 남겨라? 15%. 최저 요구 수익률 15%. 그럼 70만원 빼 40만원 30만원에 15만원 빼면 15만원이 잔여 이익이고, 자, 요거를 한 방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00개 팔아서 350원 공헌이익 남기고 고정원가 40만원 빼면 영업이익인데 40%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60%가 세후에 남는다.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하고 자기 자본 비용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자본 조달한 총액, 자본 조달해서 투하자본에다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하죠. 근데 자본 조달해서 투하한 게 100만원이랍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얼마? 10%. 그러면 요게 30만원, 6, 38, 18만원이고 10만원 빼면 8만원. 그래서 잔여이익은 15만원, 경제적 부가가치 8만원. 답이 1번이네요. 자, 46번 문제는 제가 올해 전국 모의고사 49번 문제하고 똑같은데 이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건 내다가 만 것 같아. 뭐 오류라고 하기는 또 뭐 그렇고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를 물어보다가 만 것 같아. 자,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정상원가를 쓰면 정상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와. 정상원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2월달 생산 판매 자료입니다. 자,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실제 자료예요. 실제 자료. 그리고 정상원가를 뭐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줘요. 정상원가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비례해서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이 표현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정상원가가 아니라 그냥 실제 원가 계산을 쓰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상원가를 쓰고 있다고 해놓고는 정상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 박스 밑에 보시면 기초와 기말재고 모두 완성품이다. 얘기는 제공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원가 계산에서
2월달 손익분기점을 구해라. 자, 이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전부원가는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크게 보면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이익에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생산량을 물어본 건지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을 물어본지가 불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이해해야죠. 보통 손익분기점 하면 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보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 안에 자료 정리를 해보면 600개, 400개, 4200개. 그럼 여기 4600, 4000개를 완성했다. 생산을 했다. 거기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 박스 안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실제 판매량. 그러면 보세요. 손익분기점 이러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4000개를 생산했을 때 몇 개를 팔았어야 손익분기점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4200개를 팔아서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요거를 생산을 몇 개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판매량을 물어보니까 그냥 판매량을 구하라는 얘기 같구나. 그리고 단서가 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 원가 일정하고 제품 단위당 원가는 외부 보고용 원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외부 보고용 원가는 전부 원가를 의미하죠. 전부 원가. 그래서 전부 원가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해라. 그래서 이게 실제 원가로 보고를 하려면 조정을 정상 원가 계산을 쓴다고 하니 원가 요소별로 비례 조정해서 원가 요소별로 비례 조정을 해서 외부 보고할 때는 실제인 것처럼 뭐 보고한다 이런 뜻인지 그래서 원가 요소별로 조정하면 실제 원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 자체가 실제 자료밖에 없으니까 그냥 실제 자료로 그냥 풀면 된다 이런 뜻인지 하여튼간에 문제가 어설퍼요. 하지만 정상 원가 계산에서 전부 원가로 CVP 분석하는 주제는 아주 시험에 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는 맞아요. 맞는데 46번은 굉장히 이상하다. 어설프게 만들어냈다. 만들다가 만 것 같아요. 똥 싸다가 만 것 같은 아주 찝찝해 이 문제는. 그래서 자료가 실제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분석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판매 관리비 빼면 전부 원가 이익 아니에요. 매출액 얼마에 팔아? 10,000원에 Q. 자, 매출원가인데 전부 원가는 매출원가에 요거 원가 계산에 들어가죠. 요게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 원가 3,000원. 직접 노무 원가 2,5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2,000원.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원가 계산에 넣어야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 200만 원 나누기 4,000개. 요 4,000개 만드는데 넣었으면 여기 얼마 나와요? 500원. 그럼 전부 원가로 하면 얼마에 만들어진 거다? 5,000원, 8,000원에 만들어진 거예요. 8,000원에 만들어진 Q가 팔려서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 자료가 없어요. 그럼 고정 판매 관리비 300만 원. 손익분기점 제로. 그럼 300만 원 넘어가고 2,000원 나누면 1,500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 46번 문제는 조금 더 재미있게 물어볼 수 있는 주제를 냈는데 내다가 만 것 같은 아주 찝찝합니다. 영 이상해요. 자, 47번. 자, 이 문제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2015년도 1차 시험에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조 부문을 유지할 거냐, 없애버릴 거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예요. 근데 보조 부문 유지, 폐지 그거 할 때 주의할 게 뭐예요? 특정 보조 부문이 없어지면 그 보조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다 외부에서 사올 필요는 없다. 그 없어지는 보조 부문을 위해서 사용되는 서비스만큼은 빼고 사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보조 부문 S1, S2, 제조 부문 P1, P2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S1, S2가 400단위씩 용역을 제공하는데 S1은 S2, P1, P2한테 80, 200, 120단위를 제공하고 S2는 S1한테 160단위를 제공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40단위를 제공하고 P1, P2한테 40단위, 60단위 이렇게 돼 있고 S1과 S2의 변동원가 각각 26만원, 4만원 S1, S2의 고정원가 4만원, 4만원입니다. 2002년도 말 자, 회사는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현재 부문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단위당 400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제안을 2003년 초에 수락하게 되면 자, 회사의 부문 S2의 고정원가를 50%만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문 S2의 설비는 다른 회사의 임대에서 연간 2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3년 초 회사가 주식회사 민국의 제안을 수락해서 부문 S2를 폐쇄하고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기로 했을 때 이게 우리 회사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럼 보세요. S2가 제공하는 용역이 몇 단위예요? 400단위를 제조 부문 P1, P2한테 40단위, 160단위에서 200단위는 제조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S1한테 몇 단위 보내요? 160단위.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용역을 자기가 40단위를 써버려요. 자가 소비를 해버린다. 그러면 S1한테 보낸 이 용역은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S1은 제조, 그러니까 이게 50%는 제조로 보내고 40%는 S1, 10%는 자가 소비하고 있고 S1한테 보낸 요 160단위의 용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제조를 위해서 S2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S1은 제조에다가 320단위를 제공하고 S2한테다가 80단위. 그러면 비율로 보면 20%, 80%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니까 S2가 보내준 이 160단위도 제조와 S2를 위해서 80%, 20%가 사용될 거다. 그럼 128단위, 32단위. 자, 이런 상황인데 S2를 없애버리면 자가 소비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S2를 위해서 사용될 32단위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S2가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것은 400단위 중에 40단위, 32단위 빼기 40단위, 32단위는 빼고 사와도 된다. 그럼 72 그러면 328단위를 외부에서 사오면 되는구나. 자, 보조 부문의 유지 여부는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선
S2를 없애면 설비를 임대해서 2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줄어드는 수익은 없어요. 자, 증가되는 것은 외부에서 사와야 돼. 몇 단위를? 328단위. 이거 주식회사 민국이 400원에 줄 수 있다. 그럼 13만 1200원 증가. 그럼 사게 되면 S2가 사라져. 그러면 변동원가가 어떻게 돼요? S2의 변동원가 안 생기겠죠? 4만원 줄고, 그 다음에 S2의 고정원가가 50% 줄어든다. S2의 고정원가 4만원이었는데 50% 줄면 2만원 줄어요. 자, 여기서 또 자, 제일 처음에 조심할 게 요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는 요거죠. S2가 사라지면 S1이 S2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 S1의 변동원가도 줄어듭니다. 자, S1의 변동원가가 26만 원이었는데 S1은 S2한테 서비스를 20% 제공하던 거를 제공을 안 해도 돼. 52,000원?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이익 어떻게 된다? 800원만큼 늘어날 거다. 자, 이런 문제는 어차피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 정도예요. 이 기본서에 있는 예제. 그리고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48번. 자, 요 문제는 제가 전국 모의고사 46번에 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제 객관식 책에 김밥 만드는 경수기 문제가 있어요. 김밥, 잠실 운동장에서 야구할 때 김밥 하는 경수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 김밥 하는 경수기가 오늘 김밥을 몇 개를 만들 거냐, 그걸 가지고 두 문제 낸 게 있는데 이 문제하고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 객관식에 김밥 하는 경수기 찾아보세요. 10번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완전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 46번에 또 냈다고요. 예초고차의 원가와 관련해서. 그거를 잘 보셨다면 이 문제가 엄청 쉬워요, 이게. 회사는 A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 200원, 단위당 판매 가격 500원. A는 팔리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낸 문제, 김밥 문제. 김밥을 팔다가 못 팔면 그 다음날 팔면 상하니까 폐기해야 된다. 미리 생산한 제품 A가 전량 판매되면 추가로 더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다 적었어요. 경수기가 김밥을 팔다가 다 팔리면 다시 집에 가서 김밥을 만들어 와서 팔려고 하면 야구 경기가 다 끝나서 더 이상 만들어 갔던 게 다 팔리면 더 이상 만들어서 팔 수는 없다. 아니, 이게 제 문제를 보고 뺏겼나? 너무 비슷하게 냈다고요, 이거를. 회사가 예상한 제품 A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500개, 600개, 700개 팔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500개의 느낌이 40%, 600개, 700개의 확률이 30%. 제품 A의 판매에 대해서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 정보 시스템이 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자, 회사는 결정을 뭘 내려야 돼?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성과표를 만들어야 되죠. 자, 상황. 첫 번째 상황. 5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6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700개가 팔릴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4대 3대 3입니다. 이게 상황이고, 지금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500개를 만들지 600개를 만들지 700개를 만들지 이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0개를 만들었는데 500개가 팔려. 공헌이익이 얼마죠? 아니, 이건 공헌이익을 준 건 아니고 제조 원가 200원에 판매 가격 500원이에요. 그러면 500원에 팔아서 원가가 200원이면 300원을 남긴다고요? 자, 500개 팔아서 300원에 이익 남기면 15만 원. 뭐 600개, 700개 팔리든 500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500개밖에 못 팔아. 그래서 15만 원씩밖에 이익을 못 남긴다. 근데 600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500개밖에 안 팔려. 그럼 500개밖에 안 팔리면 3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자, 100개 안 팔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 되죠. 200원에 만든 100개는 폐기해야 됩니다. 15만 원, 13만 원. 600개 만드는데 600개가 팔려. 그럼 600개 팔아서 300원의 이익을 남기면 18만 원. 600개를 만들었는데 700개가 팔려. 근데 뭐 600개밖에 없으니까 600개밖에 못 팔죠. 그래서 18만 원. 자, 700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시장에 500개밖에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700개) 만드는데 500개밖에 안 팔리면 500개 팔아서 3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안 팔린 200개는 폐기해야죠. 200원에 만든 원가 날린 거예요. 15만원, 4만원, 11만원. 자, 700개를 만들었는데 600개가 팔려. 그러면 600개 팔아서 300원의 이익을 남기고, 나머지 100개는 200원의 원가를 넣어서 만든 100개는 폐기하면 18만원, 16만원. 700개 만들었는데 700개가 팔려. 그러면 700개 다 팔아서 300원의 이익을 남기면 21만원. 기대하는 이익은 500개면 15만원. 자, 600개일 때 가중평균 해야죠. 13만원 곱하기 40%, 18만원 30%, 18만원 30%. 16만원. 자, 700개 팔으면 10만원 40%, 16만원 30%, 21만원 30%. 11, 16, 21. 그러면 15만 5천원. 자, 경영자는 왠지 600개 만들어서 장사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가장 커요. 자, 요게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면 어떻게 기대해요? 완전한 정보를 알면 상황별로 제일 좋은 거 선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베이지안의 정리를 써야 되지만 편법으로 15만원 곱하기 40%, 18만원 곱하기 30%, 21만원 곱하기 30% 하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면 17만 7천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기존 정보 하에서 기존의 경영자가 생각한 4대 3대 3의 확률로는 16만원밖에 기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완전 정보의 가치는 17,000원이다. 그러면 보세요. 1번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는 15만 5천원이다. 요게 아니에요. 16만원입니다. 틀렸고, 기존 정보 하에서는 생산량 700개를 선택할 거다. 기존 정보 하에서는
생산량 600개를 선택하겠지. 틀렸고. 3번 완전정보 하의 기대가치. 완전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17만 7천 원이에요. 근데 17,000원이다 해서 틀렸고.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17,000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17만 7천 원 해서 틀렸고. 그러면 1, 2, 3, 4번이 다 틀렸어요. 그럼 5번이 맞는 건데 기존 정보 하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 기존 정보 하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600개를 택했는데 실제로는 500개가 팔렸더라. 그러면 600개 만드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500개밖에 안 팔리면 13만 원. 기존에 결정을 해서 지금 이익이 얼마 나오고 있다. 13만 원. 600개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장사해 보니까 500개밖에 안 팔려. 그러면 13만 원만 이익 나오고 있죠. 그럼 요거를 500개 팔릴 줄 알았으면 1월 1일로 돌아간다면 최초 의사결정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500개로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해 왔으면 이익을 얼마 남겼을 거다. 500개로 결정해서 500개를 팔았으면 15만 원의 이익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 이익 남을 게 13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2만 원만큼 어떻게 했어요? 예측을 잘못해서 손해봤다. 이게 예측 오차의 원가. 그래서 예측 오차의 원가가 2만 원이다 해서 5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 입이 아파요. 자, 이 문제 2006년도 회계사 1차 시험 나왔고요. 2018년도 회계사 1차 시험 나왔고요. 2019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중 아파클 모의고사 주중에 보던 거 3번이나 냈어요. 이 문제를. 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방법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정형화. 연습이 눈 감고도 풀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지. 자,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합니다. 자, 2003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어요. 표준원가를 쓰는데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으로는 조업도와 관련된 배부 기준을 정해서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활동의 개념으로 하면 제조간접원가를 활동의 개념으로 표준을 짜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회사는 활동기준 원가를 이용해서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예산, 표준을 짜려고 한다.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전부 다 기계작업 준비활동, 그냥 준비활동, 작업 준비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고 원가 동의는 작업 준비 시간이다. 작업 준비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예산 자료, 실제 결과. 자, 이 자료 자체가 벌써 옛날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준 겁니다. 박스 밑에 변동 제조간접원가 소비 차이가 37,500원 불리면 능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활동의 개념으로 짜면 분석은 똑같아요. 자, 실제 보세요. 실제 50만 개를 만드는데 몇 개씩 묶어서 준비했어요? 400개씩. 그러면 1250회의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준비할 때 준비 시간이 6시간씩 걸렸다고요. 그러면 7500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자, 실제 준비 시간이에요. AQ 실제로 7500시간 준비하면서 시간당 실제로 얼마 했다?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55원씩이었다. 그럼 41만 2,500원인데
자, 여기가 소비 차이 아니에요? 소비 차이가 자료에서 37,500원이 불리더라. 그럼 여기 얼마 있어? 여기가 37만 5천 원이 나와야겠죠? 자, 실제로 여기 7,500시간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SP 표준으로는 거기 보면 예산 자료에 기계 작업 준비 시간당 변동 제조 관점원가가 물음표 돼 있죠. 요거 찾아라 얘기예요. 요거 시간당 예산을 시간당 얼마로 짰느냐? 그럼 7,500시간에 AQ에다가 SP 얼마를 곱해야 37만 5천 원 돼요? 역산하면 50원, 시간당 50원. 그 다음에 SQ. 자, SQ는 자,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에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그럼 실제 산출량 50만 개에 허용된 표준 수량은 자, 이거를 표준으로는 몇 개씩 묶어서 준비했어야 된다. 250개씩 묶어서 준비했어야 된다. 그럼 50만 개를 250개씩 준비했으면 2,000번의 준비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표준으로 몇 시간 준비했어야 된다. 4시간씩 준비했어야 된다. 이게 SQ예요. 요게 SQ. 거기에 SP 얼마? 여기서 구했잖아. 50원. 그럼 8,000에 50. 40만 원. 능률 차이 25,000원 유리. 그래서 답이 4번. 이건 뭐 너무 여러 번 나와서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0번. 자, 50번 문제는 딱 보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변동 예산은 틀린 거 찾아라. 변동 예산은 일정 범위 조업도 수준에 관한 예산이면서 성과평가 목적을 위해 실제 원가를 실제 조업도 수준에서의 예산과 비교한다. 자,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조. 자, 이거는 실제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 여기는 실제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 그래서 우리가 요 실제 투입량, 실제 산출량 요거를 자, 실제 조업한 걸 기준으로 1월 1일 날 짜놓았던 고정 예산을 바꾼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실제 조업도로 바꾼 변동 예산으로 차이를 구해서 성과평가한다. 그래서 변동 예산이 실제 원가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성과평가하는데 써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성과표에서 전략에 근거해서 도출한 비재무적 성과 측정치는 재무적 성과 측정치의 선행지표죠. 선행지표. 우리가 균형성과표에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게 되어야 후행적으로 얘가 되고 요게 되어야 후행적으로 요게 되고 이게 되어야 후행적으로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선행으로 요게 돼야 되고 이게 되려면 선행으로 얘가 돼야 되고 요게 되려면 선행으로 얘가 돼야 돼. 그래서 재무적 관점에 이 녀석들은 선행지표예요. 선행. 이거는 뭐 주중에 아파크래도 낸 거고. 3번 예산과 관련된 종업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종업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왜? 자기가 예산을 짜서
자기가 달성을 못하면 예산을 짠다는 건 목표를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목표를 자기가 달성 못하면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된다. 그리고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참여적 예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시험에 주중에 낸 문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4번 균형성급표는 가장 중요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벌써 실제 시험에 한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이거예요. 재무적 관점. 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5번 이것도 옛날에 나왔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요 관련된 내용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합예산은 부문 예산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친 회사 전체의 예산인데 예상하는 조업도를 기준으로 1월 1일 날 짜는 예산이라고요. 1월 1일 날 짜면 그 예산은 12월 말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고정예산 성격이다. 고정예산 성격이다. 이게 옛날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예산은 변동예산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거를 또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풀면서 우리 객관식 책에 다 들어있고 옛날에 이미 나왔던 거고 제가 아파클, 하드캐리에 다 냈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나옵니다. 물론 원가부터 풀면 원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하고 계산기 뚫어뜨리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풀었을 때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공부만 돼 있으면 사실은 저는 재무회계 먼저 안 풉니다. 원가부터 먼저 풀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난이도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렵게 되면 또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재무회계는 편차가 내가 챙길 수 있는 점수의 편차가 원가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착실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오히려 점수를 확보하기가 더 쉽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원가를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해놨기 때문에 원가에 또 승부를 걸 수는 없죠. 학생분들이 다들 수험생분들이 재무회계에 너무 집중 재무회계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원가에다가 시간을 너무 안 써요. 그러니까 원가가 불안하니까 재무회계에 결국은 마지막에 집중을 하고 원가는 몇 개만 챙기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시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회계사 2차 시험에 가면 원가가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기초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1차를 빨리 붙는다고 2차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열심히 원가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막상 해보면 평상시에 해놓은 게 없어서 또 1년 만에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원가를 재무회계에 사용하는 시간에 한 20%만 써줘도 원가를 충분히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챙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잔소리 해봤자 의미가 없고 어찌됐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합격 여부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1차를 붙었느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1차 공부를 위해서 정리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2차 공부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합격 여부와 관계없어요. 2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1차를 편하게 붙지 못합니다. 그리고 2차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2차 동차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1차 공부는 별도로 안 해도 돼요. 2차 공부를 하면 저절로 돼요. 1차 공부는 저절로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가 끝났잖아요. 일주일 정도 쉬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2차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일찍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2차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1차 공부 백날 해봤자 합격증 안 줘요. 2차 공부에서 2차를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딱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2차 공부 시작하시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